자, 국힘당 이준석 대표체제의 우파파 유권자들이 이심 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체제와 하나로 읽혀지는 에미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지도자가 사실 외국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려하는 것에서 암호의 개념이 있어요. 민주주의. 이게 독특한 사용법이 있어요. 민주당 정통파들의 독특한 사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 지금 현재 이 신화, 이 의미 작용에서, 이 개념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암호 해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암호화고,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에서 쭉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김대중 선거에서 김대중 노선으로 이어지고, 김대중 노선에서는 또 의미가 민주주의가 또 동학이랍니다. 동학 천도교 인내천이, 김대중은 전 세계에 인내천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동학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식민사관이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도 국민이 몰랐잖아. 국민이 동학이 뭔지 몰랐잖아. 동학 출판사도 없고 동학의 해설서도 없고 동학의 경제는 전부 한문이었고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제 석학들, 가령 앤터니 기든스 같은 사람들, 또 기독교에서는 위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들,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 모르지. 한국인도 모르면 외국인 당연히 몰라.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몰라. 그냥 김대중이 하는 말이니까 다 옳겠지, 이렇게 보겠죠. 근데 동학 개념은 씨족 파벌 개념이더라. 철저하게 씨족 파벌이더라. 오죽하면은 손병희 파벌에서 신파 구파 나눠서 서로 간에 또 안 통하는 게 많잖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동학이. 결국 시족마을이 민주화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좌파 시족들의 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일베 전효성 민주화 사건에서 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 생각에서는 분명히 민주화란 개념에서 시족적 부족적 사용법을 생활에서 무수하게 접해요. 그래서 우파 시족이 아니다, 우파 부족이 아니다, 이런데 이게 퍼지는 순간 신화가 무너지는 거야. 지배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박근혜 정권 때잖아. 박근혜 정권 때인데 지배 세력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어. 바지저고리 정부였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계속 민주화란 개념을 시족이나 부족주의로 우리 부족이 아니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좌파도 부족주의를 쓰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에미추가 쓰는 민주주의라는 표현 이제 아시겠죠? 자기네 시족 부족의 개념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있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 이런 개념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대가 나온 거지. 법 앞에 평등 개념이 정통 민주당 용어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당이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고 시족이나 부족의 의미잖아. 군사정권 우파의 눈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좌파 단체가 부른 단체인데, 좌파 눈으로 좌파 읽어도 부족주의는 맞습니다. 좌파 눈으로 좌파 읽어도 부족주의는 맞아요. 그러면은 천도교 조직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죠. 부당이득죄죠. 형법의 부당이득죄. 당시에 사람들이 뭘 알아?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모르는 상황에서 속여서 얻은 건 부당이득, 법적 원인이 없잖아. 1971년 이래 50년 걸린 사기죠. 50년 걸린 사기야. 그런데 권력으로 딱 반론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서 어거지로 이런다고 지금 됩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원은 관행이라고 여기는데,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거. 근데 검사 출신 대통령 되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그쪽에서 무서운 겁니다. 꼭 공안재판, 여적죄 재판 안 해도 돼요. 사기죄 재판. 사기죄 재판이 아직 진짜 투명하죠.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은, 군사 정변이 원죄면은 좌파 독재는 사기가 원죄예요. 사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 거짓말로 권력을 뺏은 거예요. 거짓말. 속인 사람이 죄예요. 속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 속인 사람이 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짓말 분량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짓말 분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윤석열 부친 때문에, 그러니까 사대부 귀족 당파 논리로 윤석열 몰아주다가 이제 또 갑자기 현타가 왔나봐요. 김종인 씨한테. 어마어마한 거짓말 분량을 윤석열이 앞뒤 안 보고 다 까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럼 폭망하는데? 그래서 이준석을 지금 현재 이준석과 그 문장과의 관계 보면은 이준석이 고영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고영태 느낌?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답답한 거는, 이걸 또 파헤친다 하면은 특정 파벌의 관직 독식과 파벌 중심으로 상대를 원자화시키는 거. 이거 노론 지배체제 전형적이죠. 대원군이 1인 하에서 나머지를 분해했잖아요. 조각조각. 노론 지배시대는 파벌 중심으로 상대를 개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벌 지도자가 가는 곳에 부패가 그냥 춤을 추고, 노동조합 위장 침투부터 신천지 교회 장악까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도 부족주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응원하는 쪽도 부족주의고, 법 앞 평등을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살아있길 바라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법 앞 평등을 지킨 사람이 다 원자화된 개인이잖아요. 자기를 끌어줄 사람을 당파적으로 편드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매우 불공정한 겁니다. 매우 불공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장 경제 시스템이 살려면은 심판될 가치가 심판돼야 돼요. 거짓말이 심판돼야 돼요. 거짓말이 심판돼야 되는데 거짓말이 또 진실이라고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준석이 젊은이 같지가 않아요. 이거 저짝 지배 논력이잖아요. 당파 중심의 대동사회. 당파 중심의 대동사회. 이 빤해요. 중국학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대동사회란 말 좋아하는 사람들 빤해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은 광주 시민 라이브스 매터로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데, 근데 저항권이 성립이 된다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그렇게 수많은 유공자가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의 투쟁에 대해서 전두환이 침해를 했다는 것에서 이것의 보상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의가 없어요. 명백하게 침해를, 광주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만약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신군부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투명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거. 근데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게 저항권,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수호했다, 헌법을 수호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원인 행위가 없다. 그렇게 유공자를 남발할 만한 원인 행위가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저항권에 관련된 헌법 논문들 다 들여보세요. 그 다음에 광주 민중항쟁에 에서 각가지 해석본 다양하게 적용해보세요. 안 맞아. 저항권이 성립됐다고 했던 판결문하고 관련된
가장 표준 해석으로 말하는 김영택 기자의 책과 관련된 게 오히려 사실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덮은 게. 근데 지금 현재 이준석의 포지션이 또 뭡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래요. 민주당 추미애나 조갑재 씨나 부족주의로 보잖아요. 그래서 부족주의로 자기 파벌들의 이권을 꽂아주는 특정 사람들이 지켜져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근데 진짜 기독교 정치인 중에 민경욱 씨 피해 봤잖아요. 법 앞에 평등 개념이 아니잖아. 일반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1971년으로 소급해서 과거부터 쭉 무효라고 주장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 출신 대통령을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태클 거는 쪽 아니냐. 대승불교적 대동사회 이걸 남발하는 것도 저짝이죠. 저짝. 대승불교는 유교적 권위주의와 쉽게나 만납니다. 홍콩의 일국 양제가 홍콩 내부의 친중파를 근거로 소탕구조와 연결되죠. 홍콩의 중공국보법 적용할 때 유교 권위주의하고 쉽게 만나죠. 이준석의 윤석열 시점 첫 이야기부터 나오죠. 소가 닭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게 딱 보여요. 딱 보면 생각 구조가 부족주의를 사고하는 민주당 스타일의 부족주의.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1971년도 김대중 담론부터 쭉, 그리고 또 그렇게 김대중의 국제 네트워크에 퍼진 것 전부 다 허구다. 우파사에서 부글부글 끓는 여론은 결국 그때부터 과거 쭉 다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쭉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 다 한마디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애미추는 지들 시종마을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깨뜨렸다. 악마다. 그럼 그들 시족이 아닌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없는 농단죄. 이것도 부족주의 개념, 부족주의로 법 앞에 평등 개념이 없는 거죠. 결국 이준석 보면서 우공이산 당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쪽에 민주당이 국힘당을 우공이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죠. 그러니까 우려입니다. 우려. 걱정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